값, miss. 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개념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도 같이 덧붙여서 좀 학습하는 입장에서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약간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주요 문항이니까 그래도 좀 4점짜리 문제들부터 풀어서 이렇게 쭉 이제 선수 두 문제를 풀 예정인데 혹시라도 자, 일단은 9번은 이제 약간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얘를 가지고서 A1과 A22를 구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n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서 얘가 어떤 약간 관계인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n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하니까 이게 두 개의 항이 합이 이렇게 딱 조금 정해져 있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걔네들이 등차 수열로 2, 4, 6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22까지 구하지? 하고서 일단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번 직접 주어진 걸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1을 A라고 하면 A1하고 A2를 더하면 합이 2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뭐 2 빼기 A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또 A2하고 A3는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얘는 2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잡으면 합이 4가 되겠죠. 그럼 A4는 또 3랑 더해서 합이 6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4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A5는 또 합이 8이 되게끔 4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써보니까 약간 이런 규칙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짝수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A, 그죠? 그리고 홀수들은 이렇게 플러스 A들을 가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규칙이 딱 보이면은 뭔가 느낌이 딱 온단 말이죠. 괜히 여기서 지금, 그쵸, 이렇게 홀수 더하기 짝수항 이렇게 준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그리고 또 약간 숫자의 규칙을 생각을 해보면 A2는 2, A4는 4, 혹시나 싶어서 A6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더한 게 지금 10이 되어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 빼기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얘도 딱 맞아 떨어지죠. A6은 6 이렇게 항의 넘버랑 앞에 숫자랑 이렇게 같은 거니까 내가 이걸 좀 확장을 시켜서 A2를 구한다고 하면 A22를 구한다고 하면 짝수니까 일단 마이너스 A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요. 뭐 22번째 항이니까 앞에 22 이렇게 있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 둘을 더하면 A와 22 빼기 A를 더해서 답은 22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gx라는 함수도 있고 fx도 있는데 일단 뭐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줘줬고요. 3보다 작은 실수 a 뭐 이렇게 지금 조건을 줬고 그리고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fx를 이렇게 곱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식 자체가 이 절대값인데 인수가 하나만 있으면 이거 이제 미분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를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fx는 이렇게 x-a라는 인수를 하나 더 가져서 a에서는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3에서는 미분 안 가능해지게 x-3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식으로 좀 채워주시면 아 fx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구만.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죠? x-3이라는 인수가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x-a는 이렇게 중근처럼 가지고 있어줘야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한 형태의 식이 될 거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3차식을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서 hx라고 주면요. 얘는 이제 x-a의 제곱 빼기 x-3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A에서 튕기고 3에서 통과하는 이런 대표적인 3참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hx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h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gx잖아요. 그러니까 g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위쪽으로 x축 위로 튕겨져 올라가는 얘가 이제 gx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gx의 극대값이 32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네가 32면 여기 보이는 실제 hx에서는 반대편에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30이다 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해내면 fx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단계별로 총 3가지가 있는데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조금 더 번거롭다면 사실 평행이동까지 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장 이렇게 고수의 어떤 방도로는 얘가 좀 쉽기는 한데, 일단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풀이를 원하는지를 조금 아직 제가 감을 못 잡겠어서, 그래서 일단은 한번 세 개는 다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구할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비율을 쓰는 건 뭔지, 평행이동을 하면 또 어떻게 간단해지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다 해보도록 할게요. 뭐 결과는 다 똑같기는 한데, 자, 일단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직접 한다는 건 뭐 이런 거예요. hx라는 식은 일단은 x-a의 제곱에 x-3인 이런 식인데, 내가 지금 여기 극소값이 빼기 30이다 라는 걸 가지고서 a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극소값이 있는 곳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좀 찾아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앞에 거 먼저 미분해서 써보고, 그리고 뒤에 거를 이렇게 제곱을 해서 미분도 얘도 이렇게 해보면 요 식이 이제 x-a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쪽은 2x 빼기 6, 얘는 더하기 x 빼기 a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x-a에 여기가 이제 3x 빼기 6 빼기 a다 라는 식이 되는데, 요 이제 a가 여기죠. 여기.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요 지역. 그러니까 x 값이 얼마예요? 3분의 6 더하기 a다. 이렇게 되죠. 이 지역에서 또 이 극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 극소가 되는 지역이니까 결과적으로는 HA랜다야. H 3분의 6 더하기 A라는 이 극소값이 빼기 30입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써서 A 값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한번 비율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계산인데, 우리가 사실 3참수는 이렇게 항상 결정이 되어 있는 비율이 있다고 하죠. 여기에 보이는 요 극값 가질 때, 그리고 여기 보이는 변곡점, 그리고 극소 가질 때, 그리고 요렇게 교점까지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극소가 되는 지역을 지금처럼 이렇게 미분하지 않아도 A와 누구의, 그쵸, 3의 2대 1 내분점에서 극소가 발생한다는 건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 극소가 되는 지역을 찾아보면 3개 중에서 2개는 3한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3개 중에서 한 개는 A한테 좌표를 이렇게 주시면 이게 이제 2대1 내분점의 좌표인데, 그게 이제 누가 돼요? 극소값이 된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하시면, 아까 우리가 이제 힘들게 미분해서 계산했던 이 결과가, 그죠? 여기서는 사실 똑같은 거죠. 3분의 6 더하기 A.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식에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평행이동인데, 이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내분점 좌표가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오면서 좀 더럽기 때문에 약간 평행이동을 시켜서 좀 식을 깔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hx가 이렇게 이제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을 0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그럼 여기 보이는 3이라는 지역은 뭐 3 빼기 a만큼 가는데, 이것도 좀 쓰기 귀찮으니까 뭐 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놓고서 이렇게 식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 h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플러스 a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된 식이 될 텐데,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식을 세우면 좀 쾌적하게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0에서 이렇게 접하고 알파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식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비율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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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hx라고 씁시다. hx 뭐라고 쓰지? hix 뭐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을 시킨 거니까 요거에 3분의 2 알파, 그렇죠, 1대 1대 1이니까 뭐 요런 친구를 이렇게 대입했다. 그게 마이너스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뭐 A 값을 다시 구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요 3번도 잘 쓰면 되게 편한데, 뭐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2번을 해도 충분히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실제로 hx에다가 요 값을 이제 직접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뭐 계산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라는 식이 결정이 되면 요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어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4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주시면 f4는 7인가요?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이 이게 조금 무섭게 생기기는 했는데, 일단은, 문제에서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가 이제 K가 요런데 요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K 값이 요 K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1을 구하겠다. 그럼 K에다 1을 넣고, A2를 구하겠다. 그러면 K에다 2를 넣고 해서 뭐 이렇게 이제 K 값에다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fx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f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인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좀 널찍하게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요. 이게 좀 약간 테크놀로지로 미리 좀 복사를 해서 좀 이따 한번 또 쓸 거니까 약간 어이 어떻게 된 거야? 좀 약간 컨트롤이 약간 미리 좀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도 한번 세팅을 해 보시면 될 건데 일단 K에다가 제가 1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 보죠. 그럼 K에다 1을 넣으면 0부터 6분의 1파이까지는 sin x라는 그래프를 씁니다. 그래서 0부터 6분의 1파이까지는 sin x를 그대로 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뒷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렇게 생긴 식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해 보면 k에다 1을 넣게 되면 이게 2 sin 6분의 파이 빼기 sin x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서 아는 친구들은 이거 y는 sin 6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인데 6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데 뭐 이렇게 이제 바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sin x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이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sin x가 되죠. 그리고 나서 x축 대칭 시키고 나서 y축 방향으로 어떻게 그죠? 2 sin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약간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긴 fx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2 sin 6분의 파이만큼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얘가 2 sin 6분의 파이 마이너스 fx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그려지면 이 가운데 선이 sin 6분의 파이가 되면서 요 결과치가 fx를 sin 6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식을 좀 보시면 여기에서 이 모양을 보시고 얘네들의 합이 항상 y 값의 합이 항상 얘로 일정하다고 하면 그 친구의 절반 그쵸? y는 sin 6분의 k파이 뭐 이 친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식의 모양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건 자주 나오니까 활용을 좀 할 거고요. 사실 이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또 대칭성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나눌 거니까 지금은 일단 가볍게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sin 누구를 그쵸 6분의 파이를 이렇게 제가 찍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 6분의 1파이부터 2파이까지 6분의 1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요거를 이제 대칭 이동시킨 그러니까 선을 꺾은 거를 그린다는 거죠. 요 위쪽에 있는 친구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통과해서 요런 느낌이 되게끔 그죠? 그래서 실제 fx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fx sin x를 그대로 쓰고 그 뒷부분은 제로 대칭 이동시킨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쓰는 게 누구다? 저 fx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fx하고 누구하고 y는 sin 6분의 파이하고 교점의 개수를 세래. 그게 a1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a1은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a1은 몇 개다? 저 두 개다. 이렇게 해서 a1 2다. 이런 식으로 찍어준 게 일단 하나를 구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a1을 구했다면 a2는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6분의 2파이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인해서 이번에는 6분의 2파이를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k가 2고요. 이렇게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사인 6분의 2파이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fx를 보시면 fx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sin x를 쓴다. 그러니까 6분의 2파이까지죠. 이번에는 6분의 2파이까지는 sin x를 쓰고 그리고 6분의 2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sin 6분의 2파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애를 쓴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뭐 이런 애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킨 친구, 그죠? 요게 fx 걔랑 누구랑
사인 6분의 2파이랑 교점의 개수를 세겠다 이런 겁니다. 세보면 얘도 몇 개 나온다? 그렇죠. 2개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물론 뒤집어서 일단 처음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은 했지만 근데 이렇게 하고 쓱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뭐가 그러냐? 아니 이게 해보니까 그냥 fx랑 교점 구한 거나 그죠? 이거를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교점 구한 거나 뭐 그 결과가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2개 정도 그려보면 뭐야 이거 그냥 교점 구해도 되는 거였네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3을 구할 때 뭐 굳이 대칭시킬 필요 없이 그냥 누구하고 그죠? 사인 x하고 6분의 3파이 사인 6분의 3파이 요거죠? 요거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뭐 대칭 이동시킨 아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A3은 해보나 마나 몇 개? 하나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럼 A4는 6분의 4파이. 6분의 4파이면 얘랑 똑같겠다. 그죠? 6분의 4파이랑 사인이랑 똑같이 그래프 그린 거랑 똑같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수는 그대로일 거니까 A4는 2. 그리고 A5도 마찬가지로 2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더하시면 2, 2, 1, 2, 2니까요. 이게 얼마니? 9인가? 그래서 답은 4번.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약간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눈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좀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을 하는가. 그죠? 그리고 그 함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표현 이렇게 y끼리 합해서 뭔가 일정한 값이 나오는 뭔가 상수가 나오는 형태는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약간 그런 어떤 함수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최소한 2개 정도는 좀 샘플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2개 정도 보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엔 일일이 직접 해보기보단 자기 좀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게 이제 약간의 규칙성을 좀 보는 그런 테마로 정리를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2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12번 한번 볼 건데, 12번은 제가 조금 잔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그 접근했을 때에 대한 기본적인 도구들까지도 한번 같이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약간 요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한번 배워가시면 아마 두고두고 좀 써먹으실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도형과 그리고 약간 이거는 좀 멋있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 약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평면좌표 이런 데서 다루는 어떤 도형 그러니까 약간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멋있게 해석기하라고 하는데 이 2가지의 어떤 도구들이 조금 구분이 좀 돼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되게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좀 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2가지 테마를 좀 나눠 놓고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좀 굉장히 괜찮은 시야가 하나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 중학도형 하고 보면 얘네들은 약간 길이나 각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도형의 닮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다루는 건데 약간 똑같은 문제 2개를 약간 2가지 다른 시야로 보는 샘플을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얘가 3이고 얘가 4인데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저 길이가 5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중학도형스럽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줘요. y축과 x축이 있고 여기에 b점이 있는데 너는 원점이에요. 그런데 c점은 4,0입니다. 그런데 여기 a점은 4,3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는데 이 2점 사이의 거리 AB의 거리는 얼마지? 라고 하면 우리는 2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5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해석기학은 뭔가 X축, Y축 그리고 방정식 그리고 좌표 이런 것들로서 뭔가 좀 해석을 하는 이런 스타일인 거고요. 중학도형은 길이와 각도, 닮음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중학도형은 그림만 떨렁, 길이, 각 이렇게 주고요. 해석기야 이렇게 평면좌표스럽게 하는 것은 Y축, X축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일부러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샘플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1 때 처음으로 이 두 개를 섞어서 주는 문제를 처음으로 만나거든요. 어디서 보냐면 원방에서 아마 이런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 문제를 볼 때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혼동을 하거든요. 자, 이 샘플을 한번 잘 봐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떤 문제였냐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이 가운데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데 이 바깥의 점에서 이 점이 마이너스 4,0인데 이 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는데 그때 생기는 이 접점이 있고 그리고 그 AP 접점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문제를 이제 한번 푼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이 문제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 풀었을 때 약간 어떤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냐면 뭐 이게 이제 단원이 해석기야 단원이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 x축 y축이네. 그죠? x축 y축. 그리고 이게 이제 원이니까 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a와 p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나는 제일 먼저 뭘 할 생각을 한다? 그쵸? 점 p의 좌표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점 p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보니까 얘가 원이랑 그리고 누구의 여기 보이는 직선의 원이랑 직선의 교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 원방은 알고 있으니까 누구 구해야 되겠네. 그죠, 저 직선. 근데 뭐 원의 접선이 되겠죠. 뭐 접선의 방식 구해야 되겠네. 하고 결과적으로 그 접선이랑 누구랑 원이랑 연립방정식 세워서 뭐 하면 그죠, 좌표 구하면 A와 B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이 계산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이 좌표 구하려면 구하긴 하겠지. 뭐 계산하면 나오기야 하겠지만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계산 과정으로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그렇게 안 풉니다. 얘는 어떻게 푸냐면 해석 기하로 조건을 제시해 주긴 했지만 이걸 누구로 바꿔서 그쵸, 약간 유클리드 느낌으로 중학도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 자체가 너무너무 심플하게 바뀝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걸 중학도형스럽게 해석을 하잖아? 그럼 여기 보이는 이 P라는 점은 그냥 접점이니까 중심이랑 연결하면 뭐가 돼요? 그죠? 직각이 되죠. 그리고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얼마다?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그냥 4예요. 그러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이 길이는 그냥 얼마로 나온다? 루트 3이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해요. 내신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풀어야 하고요. 그럼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고 보면 문제에서 일부러 이렇게 준다는 거야. 누구로? 해석 기하처럼 해석하는 느낌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풀 때는 야 이거 계산 너무 복잡한데 진짜 이걸로 푸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야 이거 중학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는 거 이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가장 최근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고3 9월 미적분 문제에서 28번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28번에서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다 해석기하로 줬지만 사실은 이렇게 유클리드 해석을 하면 평소에 풀던 삼각함수 극한 활용이 되더라. 뭐 이런 테마인 거니까 이런 느낌을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지만 이건가? 이 생각.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마음속으로 하나 갖고 가야 된다. 이게 되게 좀 요새 좀 심화에서는 좀 자주 나온다. 요게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거 하나 같이 정리하고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얘가 좀 공부할 게 많은 문제라서 그냥 풀라고 하면 금세 푸는데 조금 약간 할 얘기가 좀 많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요까지만 같이 정리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닮음이죠. 이제 일명 우리가 직각직각이라는 닮음인데 얘는 이제 어떤 구성이냐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죠. 좀 이쁘게 그릴까? 이렇게 하면 좀 이뻐지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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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 여기는 뭐 H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자, 그러면 이런 직각, 직각 닮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간 공식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뭐 당연히 닮은비로 그냥 해도 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 1번이 소공식이죠. 소공식. 이 뭐 이름이 소공식인데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 그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지 말고 소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 두 개가 같다는 거는 진짜 많이 쓰실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제곱 공식이죠. 제곱 공식. 제곱 공식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입니다.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다. 그러니까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다. 이런 게 있고요. 또 AC의 제곱은 BC 곱하기 BC다. CH 곱하기 BC다. 그래서 얘는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BC다.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쓰진 않지만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거 뭐 다 아는 거 왜 또 얘기해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 집중해서 잘 보시면 하나 되게 괜찮은 비율이 하나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이런 거는 꼭 안 외워도 우리가 뭐 닮은 비를 잘 세팅하면 다 풀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얘는 계산하는 입장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비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의 B가 A 대 B라면 요게 A 제곱 대 B 제곱의 비율을 반드시 BH와 CH가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A 대 B의 비율을 가지면 요 밑변 두 개는 그거의 제곱 비율을 반드시 가지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직각이 있는데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었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은 반드시 이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16대 9다. 이런 느낌의 비율을 가지게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런가요? 하고 보면 사실은 여기 식에 써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식에 그냥 써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 BHCH가 누구의 정비례한다? 그죠?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예전에 기하 쓸 때 진짜 많이 잘 활용했던 뭐 약간 그런 도구기는 한데 여기서도 이제 필요하니까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얘기 나온 김에 같이 정리를 해봤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챙겨가시면 아마 조금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너무 서론이 길었지만 드디어 요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봐봐요. 지금 일단 주어진 문제를 좀 보시면 이게 막 곡선의 함수 방정식에 막 이렇게 접점 x, y 막 이런 식으로 주고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줬습니다. 근데 내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들도 구해야 되고 높이도 구해야 되고 점 막 좌표 찍어야 되고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그쵸?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걸 점 좌표를 찍어서 해결한다고 하면 못할 건 없어요. 하면 하겠지. 근데 시간 안에 우리가 이걸 다 완벽하게 하려면 이거 좀 불가능한 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면 다시 뭐라고? 약간 중학도형스럽게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넓이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OAB하고 요 PBA거든요. 자, 근데 이 넓이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얘네들끼리의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넓이가 몇 대 몇이냐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약간 그림을 좀 확대해서 조금 보면 실제로 이 삼각형 두 개를 결정 짓는 건 이 왼쪽에 있는 얘하고 그죠? 여기 보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인데 얘네들의 넓이를 과연 나는 뭐로 세울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보여? 그죠? 공통변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변을 이렇게 딱 보면 잠깐만 넓이인데 그러면 얘를 만약에 밑변으로 잡는다면 내가 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수직이 돼서 높이를 찾게 되면 여기 보이는 얘는 이 높이를 내가 H1 이 높이를 H2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넓이 B가 요 두 개의 길이 B가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약간 이거 이해될까요? 조금 약간 좀 너무 그랬나?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직접? 요 OAB가 사실 뭐냐면은 얘가 이제 ST거든요. 그럼 이 ST의 넓이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H1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요 PBA가 TT죠. TT.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H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걔네들끼리 비율이면 어차피 약분 다 되고 얘네들의 길이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거 넓이비는 그냥 얘네들의 길이비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또 여기서 보니까 뭐야? B는 접점, A도 접점,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 직각 나오는 이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의 그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길이 B는 누구랑 똑같다고? 그쵸?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제곱 비율과 같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해되시나요? 너무 막혔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길이. 얘는 5고요. 여기 길이는
t제곱이니까 이 길이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또는 피타고라스 써서 t제곱에 t4제곱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16이 되고요. 그래서 너는 계산해보면 t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6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OP의 길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OB의 길이는 얼마?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PB의 길이만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데 얘는 계산해보면 루트 너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t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결정이 됐죠? 근데 여기서 넓이 B는 뭐라고? 너와 너의 비율이라고. 그런데 얘네들의 비율은 뭐라고? 너와 너의 제곱비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식을 이제 결정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ST분의 TT 이 두 개의 비율은 사실은 누구의 비율이다? H1 대 H2의 비율이다. 근데 그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너는 4분의 뭐가 된다? T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마지막 계산만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리미트 t가 2로 갈 때 얘는 t-2고요. 여기는 4에 이거 뭐였죠? 아까 t식 t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2 얘랑 또 하나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t4제곱 빼기 2에 얘는 곱하기 4에 t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0이다.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 분자식이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t제곱에 3, 4, 마이너스. 그러면 얘랑 이제 약분이 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t 플러스 2가 남는 거죠. 실제로 얘는 t 플러스 2에 t제곱 빼기 3, 그리고 여기는 이제 4로 나눈다. 그거를 t를 2로 보내주면 되고요. 그러면 2로 보내면 너는 4로 가고, 너는 1로 가고, 너는 4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로 가겠다? 저 1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쓸까? 1.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4차니까 최고창의 개수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개수비가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다가는 누굴 더해서 저 4분의 1을 더해서 4분의 1로 가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더해주면 너는 4분의 5로 가겠다 해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 안에서 좀 공부해야 될 포인트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길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죠? 스타트 뭐야? 아,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좌표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요새 이렇게 좌표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뭐로? 그림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구나.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면 좋은 뭐 요 비율이 있다. 직각에서는 요런 비율이 있더라. 너와 너의 길이비가 제곱의 비율을 가지는구나. 이거는 사실 여기서 꽤 써먹을 때가 좀 많으니까 알아두면 좋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해서 이 넓이를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내가 구하는 건지를 좀 먼저 세팅을 해보니 아, 얘네들의 길이비만 알면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서 극한값을 마무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잠깐 조금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번 10월 문제를 저는 풀면서 약간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스킬 쓸 게 많다. 좀 뭔가 이렇게 좀 수능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스킬을 써서 엄청나게 이득이 될 만한 막 그런 문제들을 일부러 배제하고 내는 편인데 여기는 약간 그런 게 좀 생각보다 많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실제로 좀 이런 정리가 되어 있는 정보가 없다면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아마 시간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진짜 많이 빡세긴 했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뭐 처음 나왔던 건 아니야. 뭐 기존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신박한데 뭐 이런 건 아닌데 좀 까다롭다.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점수대가 안 나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일단 지금 한번 수 한번 골라봤고요. 이제 13번, 14번, 그리고 15번을 한번 연달아서 한번 해볼 거고 이 논란의 15번 이 왜 논란의 15번이었는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얘는 막 문제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부터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 fx라는 함수가 정의가 돼 있고 이 gx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다 이렇게 지금 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fx는 또 저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일단 gx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뭐였는가 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해서 뭔가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증가 감소를 gx가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gx는 최고창의 부호가 플러스기 때문에 그죠? 플러스기 때문에 얘는 계속 증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도함수에서 해석할 때는 항상 0보다 어떻다? 그렇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나는 이거를 모든 실수에서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을 해주는 게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g'x를 좀 데리고 와보면 식이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함수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x축보다 그죠? 이게 y는 여기면 x축이죠? x축보다 어디 쪽에 있거나 그죠? 위쪽에 있거나 잠깐 만나는 건 괜찮음이 되면서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떠 있는 거 괜찮고요. 잠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 괜찮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걸 뭐 최소값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뭐 이참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만날 때 판별식이 이제 0보다 작다, 즉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사실은 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에 이런 조건식이 발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이제 4분의 d로 갈까요? 4분의 d 이거 뭐 그리고 왜 한 거야 그죠? 4분의 d 써보면 얘는 식이 반 나누고 마이너스 3b가 되는데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그래서 a제곱은 3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일단 요 한 줄 그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요 한 줄에서 이런 조건이 이제 발생을 했군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fx 조건인데 이건 뭐지? 2 곱하기 fx는 저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fx에 대해서도 한번 좀 조사를 해보면 얘는 gx에서 g-x를 뺀 것과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gx가 아까 뭐였죠?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고 g-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빼주시면 이게 같은 게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것은 x 세제곱 2개 그리고 bx 2개가 남습니다. 따라서 fx라는 식은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bx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할 건 다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 계산해 보면 되겠죠. 저 기억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a 제곱이 3b보다 작거나 같니?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아까 확인한 사실이니까 같아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에선 뭐라 그랬냐면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f'x는 0을 확인을 하려면 내가 지금 누구를 구했으니까 그죠? fx를 구했으니까 f'x를 한번 구해보죠. 그럼 너가 이제 3x 제곱 더하기 b인데 이게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은데 물론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이런 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해석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이제 뭐로 해석하면 되게 좋다? 그죠? 함수로 해석하면 좋다. 그러면 여기서의 실근은 뭘 의미한다? 교점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함수로는 하나는 누구로? y는 3x제곱 더하기 b로 하나는 y는 0, 즉 x축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둘의 어떤 교점의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꼭지점이 이제 0, b인 그죠? 위로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니까 사실은 이 b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b가 만약에 양수했다면 그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뭐 x축하고 아예 안 만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b가 0이라면 이렇게 그냥 딱 한 점에서는 만나겠죠. 근데 b가 만약에 뭐라면 그죠? 음수라면 이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사실은 교점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야 이거 b가 음수 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b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나는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구했던 누구? 그죠? 요식
B에 관한 어떤 범위를 제공해주는 부등식을 조금 쳐다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B는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하필이면 또 뭐야? A제곱이에요. A제곱이라는 건 어떤 실수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그쵸?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야.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근데 그 친구보다 B가 더 크다고? 그럼 B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실근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서는 뭐다? 또 안판은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디귿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0이다가 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 거는 b가 뭐 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 아이가 b가 0보다 크면 실근은 안 가지게 되죠. 이게 실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려면 b가 딱 뭐가 되는 상황밖에 없다? 0이 되는 상황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0이다가 다시 한번 실근을 가지게 되려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만나는 이 상황, 음수인 건 이제 절대 불가능하니까 b가 0인 이 상황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b가 0일 때밖에 없는 얘기네. 그런데 b에다가 또 0을 집어넣어 보면 a제곱, 실수의 제곱은 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 반드시 a는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나게 됩니다. 즉, 이 친구가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B와 A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B하고 A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GX가 어떻게 되냐면 GX는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C가 되고요. 지금 여기서 G'1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G'X를 구해보면 너는 3X 제곱인데 거기다 1을 집어넣으면 G'1은 3이죠. 근데 여기선 1이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너도 틀렸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런 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 풀 때 뭐야 이거 틀렸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답은 기억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13번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참 읽기 싫게 생겼는데, 뭐 이것도 그냥 한번 잘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조건을 해나가다 보면 뭐 하나하나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직선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 직선이 x-2y 플러스 루트 5는 0이다 라는 직선이고 그 위에 점 PN과 x축의 Q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일단은 PN과 QN은 L의 수직이네요. 이렇게 줬네요. 그러니까 PN과 QN이 여기 있네요. 그죠? PN, QN. 근데 이게 지금 L의 수직이라니까 여기 수직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PN과 QN은 이렇게 PN 플러스 1이랑 길이가 같다. 이렇게 줬죠. 이거 그냥 할까?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같은 거는 요거랑 요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지금 준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X좌표는 얘의 X좌표보다 크다. 그러니까 너의 X좌표는 너의 X좌표보다 크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그죠? 그림이 써 있으니까 굳이 뭐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P1은 여기 보이는 얘의 접점이다.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가 이제 P1이 이 원의 접점인데 접점이면 중심이랑 연결하면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반지름인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게 문제입니다. 좀 더 읽어보죠. QN을 지나고 자연수 n에 대해서 QN을 지나고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이 얘하고 만나는 점을 R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를 지나고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얘랑 만나는 점 얘가 이제 R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평행하니까 요 길이 같고 이거는 이제 정사각형이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직선 L의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요 친구하고 요 친구의 한번 기울기 구해볼래? 길이비 구해볼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조건에서 직선 L의 기울기가 누구다? 2분의 1이다. 가지고서 요 길이하고 PN, QN 요 길이하고 아니다. 얘 아니다. PN 플러스 1 얘하고 누구죠? PN, QN 플러스 1 헷갈려. 이거 어디 누구야? RN 이 친구다. 이 친구. 이 친구의 길이비를 한번 찾아봐라.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찾냐 하고 보면 일단 첫 번째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울기 정보는 이게 x축과 y축의 길이비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약간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뭐 여기에 이렇게 y는 3x 플러스 2다 이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치면 이 친구는 지금 기울기가 3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울기가 3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임의의 두 점을 찍었을 때 생기는 요 x축과 y축의 길이비가 항상 1대 3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기울기를 누구로? x축 y축의 평행한 길이비로 해석합시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걸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두 변의 길이비를 해석하는 게 약간 그렇게 좀 이상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약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의 길이비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비가 2대 1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얘도 뭐기 때문에 그죠? 직각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그죠? 큰 삼각형이 뭐 했다?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소짜리, 중짜리가 1대 2라면 여기에 보이는 소짜리, 중짜리도 1대 2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뭐 이 비면 너는 비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얘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 해서 이제 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일단 첫 번째 단추는 끄는 거고요. 그래서 요 기울기를 길이비로 보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pn qn 플러스 1은 1 더하기 2분의 1의 pn이므로 그러니까 뭐 얘죠. 이 길이는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2분의 1, 그죠? 그러니까 2분의 3의 PNQN이 되므로 요거하고 요걸 가지고 너를 구해라. 이게 이제 나 조건의 문제인데 이게 뭐지 싶은데 약간 수열의 점화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그죠? 2분의 3을 곱했더니 누가 되더라? 에이, 거꾸로 했다. n번째 항에다가 2분의 3을 곱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되더라 라는 게 사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등비수열 점화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누가 Pn, Qn이 하나의 어떤 이 값이 수열화 된다면 얘는 등비 수열이 될 거고 그때 공비가 얼마일 거다. 2분의 3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친구의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지금 첫째 항이 얼마니까 1이니까 1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일단 나를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아주 깔끔하게 식이 결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다는 내가 방금 구한 그 식을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1부터 어디까지? 그죠? n-1까지 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을 k로 바꿔서 2분의 3의 k-1 이렇게 바꿔서 시그마 k는 어디부터? 1부터 n-1까지다 라고 보면 이게 이제 펼쳐보면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분의 3이고 셋째 항이 2분의 3의 제곱이고 띵띵띵 그래서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식으로 짜려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2분의 3이고 항의 개수는 n-1개죠. n-1개고 빼기 1에 여기는 2분의 3 빼기 1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을 한 건데 얘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올라가면 2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뭐가 된다? 2분의 3의 n-1 빼기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죠? 가는 얼마예요? 가 아까 2분의 1인가요? 나가 얼마예요? 나 이게 2분의 3의 n-1제곱이죠? 다 이게 GN인데 이게 2 곱하기 2분의 3의 n-1제곱 빼기 1인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구하라는 게 이게 2면 여기 이게 F6P 이게 얼마지? F3인가요? 그럼 F3 더하기 얘는 G4를 구해라 인 건데 F3은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3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9가 되고요. 플러스 2 곱하기 G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이건 세제곱이죠. 그러면 8분의 27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면서 4분의
9 더하기 27이면은 4분의 9 더하기 27이면 얼마? 36 빼기 이렇게 하면 2다가 돼서 9 빼기 2면 7이다. 답은 5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뭐 되게 막 엄청나게 신박하게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약간 무섭게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좀 계산도 있고 또 시간은 또 시간대로 좀 걸리네요, 그죠?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보면 그냥 등비수열 정도죠.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중요하다 이거죠. 기울기, 길이. 자, 이제 15번. 디딘. 자, 이 15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약간 이거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해 주면 뭐 1시간 내내 떠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준비가 됐다라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할 거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정적분 함수하고 그래프 해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만 잠깐 여러분들 좀 기억 하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넓이 공식 있잖아요. 2차에서 이런 넓이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최고차항이 a이고 여기가 알파 베타면 이 넓이가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뭐 이런 거 있고, 3차도 넓이 공식 있는 거 아시죠? 요 접할 때만 딱 쓸 수 있는 거,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이렇게 넓이 공식 있으면 그러니까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이런 이제 또 3차도 넓이 공식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중간에 요거 하나는 좀 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적분하면 나오는 결과가 이거예요. 이건데 나 이거 공식 처음 보는데 라고 하면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익혀서 써보시면 좋고요. 뭐 계산을 줄이는 과정인 거니까 이걸 직접 적분하지 않고 그냥 공식으로 중간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할게요. 뭐 이런 것들 하나 잠깐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뭐 이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fx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4고, 그죠? 그리고 f0, f'0이 0이다. 이건 뭐 0에서 접한다는 거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아직 몰라요 해가지고 알파로 식을 적어보면 fx 그래프는 뭐 알파가 양수라면 뭐 이런 식으로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아주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fx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gx를 결정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gx라는 게 이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gx가 요렇게 생겨 있는 이런 정적분 함수를 가지고 만든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핵심 어떤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 친구의 이름을 좀 하나 주려고 해요. 이 친구를 hx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ft를 이용해서 정적분해서 만든 함수를 hx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함수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뭐 직접 적분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요 아래 끝에 0을 대입하면 공짜 함수값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건 이제 h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미분하면 요 t자리 x가 쏙 들어가서 fx가 되니까 우리는 이 친구의 도함수가, 요 함수의 도함수가 사실 누구다? 그죠? fx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fx가 사실은 hx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요? 그렇죠. h'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내가 fx 그래프 그릴 때 f'x에 누구 가지고, 그렇죠? 부호 가지고 fx 그래프 그리잖아요. 똑같아요. 나는 지금 이 hx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려는데 그 친구의 도함수가 누구니까? 이 친구니까 이 친구의 부호 보고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실제로 0에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그죠? 삼중근 같고 알파에서 극속각 갖는 약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누구다? 그죠? hx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이 삼중근 형태가 되는 애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0에서 또 값이 뭐예요? 0이다. 뭐 이렇게 x축을 만들면 이게 이제 0이다. 약간 삐뚤어졌는데 이런 거 좀 신경 쓰이거든요. 아이, 이 괜한 고집을. 오케이, 좋아요. 자, 요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가 0.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hx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이 정적분 함수를 내가 좀 어느 정도 쓸 줄 안다 하면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요 적분값이 이 함수값하고 같아요.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선생님 왜요? 하고서 약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제 위해서 잠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h'x를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한 결과가 사실은 얘잖아요. 그죠?
그런데 h'x를 부정적분하면 hx가 되고 이게 알파 여기가 0이 되니까 이게 두 함수값의 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h알파고 그죠? 여기가 h0이면 이 함수값의 차가 사실은 이 정적분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넓이를 이용하면 이 함수값의 차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좀 써주시면 좋아요. 뭐 직접 계산을 적분을 해도 되지만 뭘 할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면 12분의 최고창의 개수 4 올리고 알파의 4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너는 3분의 알파 4제곱이다 라는 넓이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값인데 사실 적분한 거는 음수니까 얘는 이제 이 값만큼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의 함수값이 아까 여기가 0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 3분의 알파 4제곱만큼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함수값을 가지는 게 hx일 거다. 이렇게 가주면 이제 기본 초기 세팅 1번, 2번은 다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hx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 3번 이제 g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c보다 작을 때는 요 hx에 5를 더해서 쓰고요. 그리고 c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x에 빼기 3분의 13을 해서 절대값을 붙여서 만든답니다. 그럼 이 두 함수를 한번 직접 딱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hx를 먼저 한번 좀 표현을 해보면 제가 x축, y축을 표현을 하는데 hx가 아까 어땠어요? 알파가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3중근을 갖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였다고 그죠? 그럼 0일 때가 이제 값이 0이었다 이런 애였는데 거기에다 5만큼 위로 평행 이동을 하면 여기가 이제 5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5 하나 둘 셋 한번 이건 좀 체크를 해줄게요. 3 2 네, 이렇게 그러면 5 정도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3중근 이렇게 내려갔다가 요만큼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수치가 요만큼이죠. 3분의 알파 4제곱. 그러니까 얘는 얼마만큼? 5 마이너스 3분의 알파 4제곱만큼 내려간 게 이게 hx 플러스 5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거는 뭐냐면 hx 빼기 13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인데 이게 마이너스 4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요 정도 내려가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3. 그럼 얘는 이제 약간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갔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3 빼기 3분의 알파 4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친구에 뭘 씌워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우죠. 그러면 요 점이 어디쯤 가냐면 한 요쯤 갑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면 이게 이제 hx 빼기 3분의 13의 절대값 아니겠나.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gx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이는 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돼야 된대? 연속이 돼야 된대. 그리고 그 실수 c의 개수가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얘는 C를 기준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C를 어디다 놔야 얘가 연속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점 같은 데다가 내가 이렇게 C를 놓게 되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C보다 작은 쪽은 얘를 GX로 씁니다. 얘를 GX로 쓰고요. 그리고 C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요 친구를 이렇게 GX로 쓰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연속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데를 C로 놔버리면 어떻게 돼? C보다 작은 쪽은 얘를 쓰다가 C보다 큰 쪽은 얘로 갈아타면 이거 불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C를 어디다 놔야 돼? 저 두 함수의 교점에다 놔야 되는구나. 두 함수의 교점에다가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일단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점에다 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얘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얘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는 실수 C의 개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니? 한 개였으면 좋겠다. C는 방금 뭐라 그랬는데? 그쵸? 교점이라 그랬는데 그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대? 한 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교점이 하나가 될까를 조금 머리를 써봐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참 보니까 사실 이 알파라는 건 아직 확정이 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값이 좀 작으면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찔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아까처럼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찔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뭔가 내려가는 수치가 좀 적당하게 작으면
이게 좀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요. 지금 위쪽에 있는 hx 플러스 5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5에서 출발해서 알파까지 이렇게 찔끔 이렇게 내려오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4보다 쬐끔 큰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아예 그림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찔끔 올라서 이렇게 뒤집히면 여기서 이제 교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gx를 만든다고 하면 얘를 c로 잡아서 여기 c보다 작은 쪽은 얘를 쓰고 이렇게 연속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만들게 하는 c가 하나만 딱 결정이 되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딱 교점이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근데 그걸 내가 값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요 아래쪽에 내려왔던 이 값이 뭐였냐면 5에서 3분의 알파 4제곱을 뺀 거, 그죠? 요 값이 이 함수 값이었는데 그 값이랑 누구? 요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왔던 애가 꺾어져 올라갔을 때의 값, 그게 누구냐면 요 친구의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요 친구의 값, 그게 3분의 13 더하기 3분의 알파 4제곱인데 이 두 개가 같게 하는 알파 값이 되면 딱 뭐가 된다? 그죠? 교점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너는 3분의 2가 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 3분의 알파 4제곱이 되니까 2 알파 4제곱이죠. 그러면 알파 4제곱이 1이 되고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된다? 풀마 1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플러스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gx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 g1의 최대값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정리. 자, 약간 정리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거 가지고서 뭐 계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현재 상황 이겁니다. 알파는 1일 수도 있고, 알파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두 개가 되니까 G1이 두 개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둘 중에서 큰 걸 쓸 건데, 저는 일단 알파 1일 때를 먼저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알파가 1이면요. fx는 뭐였다? 그죠? 4x제곱에 x-1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gx를 구해야 되니까 gx는 이렇게 생긴 정적분 함수인 hx를 가지고 만드는 함수죠. 그러니까 hx가 누구다? 0부터 x까지 ft dt다. 이렇게 이제 생겨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gx는 누구예요? 그걸 가지고서 만든 함수, 엄마야, 여기 hx 플러스 5. 이거는 c까지 사용을 하고, c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굴 쓴다? hx 빼기 3분의 13의 절대값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hx 플러스 5는 5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쓱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만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고, 그리고 요때 값이 아까 5 빼기 누구였냐면 3분의 알파 4제곱. 그럼 알파가 지금 1인 상황이니까 5 빼기 3분의 알파 4제곱이면 이게 얼마죠? 3분의 14? 3분의 1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반대편에 있던 이 친구, 아까 이렇게 내려갔던 있던 친구가 딱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얘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결정이 되는 게 이제 hx 빼기 3분의 13의 절대값이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예요?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C가 얼마라는 걸 알아? 요거 아까 여기잖아요. 요 알파에서 어이구야 fx에서 아까 알파에서 C 요 극소값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C 값도 사실은 얼마예요? 저 1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gx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C보다 작을 때는 요 친구를 사용을 하고 C보다 클 때는 요 친구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1을 대입한 게 뭐가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G1이 뭐야 그러면? G1이 요 GX에서 1을 대입한 게 3분의 1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G1은 요 알파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3분의 14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요 5개의 답을 찾아보니까 5번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제 실전에서 볼 땐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요것보다 더 작은 값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연습만 한번 해볼 거고 그거 가지고서 그렇구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fx가 4x제곱에 여기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 그래프 개형이 조금 달라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면 여기서는 이제 3차인데 이렇게 통과했다가 0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되고 이런 느낌이 되면서 hx가
좀 달라지죠. hx는 여기서 이제 극소값을 갖고 여기서 이제 삼중근을 갖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hx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현재는 0이니까요.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서 gx를 또 완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gx는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y축, 그죠? 여기가 x축.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5인 거니까 h0이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게 이제 hx 플러스 5,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이제 3분의 1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뒤집혀서 올라온 애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사실 꺾어 올라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래서 gx는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c가 마이너스 1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쓰고 요 오른쪽은 요렇게 쓰는 게 이제 gx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 아까 3분의 14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뭐 식을 계산 안 해봐도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식으로 만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얘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좀 길었다, 그죠? 그래서 15번까지 어쨌든 무사히 완료를 했고, 자, 이제 요런 문제 3점짜리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20번, 그리고 21번, 22번 요렇게 이제 세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점이죠. 자, 20번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F0이 0인데 요 조건 요거 사실 이거는 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아는 조건이긴 한데 이거 몰라도 이 용도만 좀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fx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F0이 0인데 요 식이 나는 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막 넣어보시면 돼요. 이게 뭐 모든 실수 x에서 다 된다잖아, 그죠? 그러면 뭐 x값에다 뭘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x에다가 0도 넣어보고, 그럼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f1은 마이너스 f1이다가 되면서 이 f1이 0이다 이런 조건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럼 0도 넣어봤으면 뭐 예의상 1도 한번 좀 넣어보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고서 딱 1도 넣어보면 f0은 마이너스 f2와 같다 뭐 이렇게 지금 값이 나오는데, 지금 f0이 또 0인 걸 아니까 f2가 0이다 뭐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막 무지막지한 이런 식들이 뭐 일단 내용으로서 정리가 돼 있으면 뭐 그냥 그걸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런 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식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값을 대입해 보는 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fx는 0과 1과 2에서 0이 되는군. 그래서 fx의 식이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 x, x-1, x-2 이렇게 결정이 된다. 봐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실제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도 많이 풀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참고해서 하나 점대칭에 대한 표현을 조금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것도 같이 한번 가지고 가시면 당연히 도구로서 이것도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함수가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 뭐 정규 교과제 과정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정식으로 다루진 않지만 이런 테마들이 문제에 나오기는 한답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a, b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는 요런 식을 만족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식을 딱 이렇게 처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복잡하게 생겨서 이런 느낌이 들 건데,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알려줄게. 요거를 좀 약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합이 일정하다는 것이 약간 대칭이랑 연관이 있다는 어떤 그 감각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그냥 느껴지게끔 약간 이렇게 익힐 수가 있거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보면 여기 a 더하기 x랑 a 마이너스 x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x값이거든요. 이 x값 두 개의 x값의 합이 잘 보시면 플러스 x 마이너스 x니까 x에다가 무슨 값을 때려 넣더라도 합은 항상 얼마로 딱 결정이 돼 있어? 2a로 결정이 돼 있어. 그리고 얘가 그거의 절반인 a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하나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y값이잖아요. 이게 y값, 어떤 함수값 y값, 얘도 y값.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잘 보시면 이게 이제 y값의 합이 뭐로 일정하다? 그죠? 2b로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y값의 합이 2b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인 약간 b,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각만 좀 약간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는 제가 한번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fx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일 때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칭점을 내가 이제 x좌표를 a, y좌표를 b여서 a, b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그런 상태라면 x값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a값에서 x만큼, 이미 x만큼 떨어진 어떤 x값 하나와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 x값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거죠. 요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그렇게 주게 되면 생기는 이 함수값이 fa 빼기 x가 되고, 이 함수값이 누가 되는데 fa 더하기 x가 되는데, 그러면 점대칭 관계라면 얘네들 또한 이 간격이 똑같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있어? 이제 b가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칭인 상태가 되면 이게 이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x값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항상 얘네들은 뭘 이뤄요, 그죠? 합이 2a를 이루는데, 그런 상태가 사실은 a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값일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b라는 값을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이 위아래로 같은 값만큼 더하고 같은 값만큼 뺀 거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은 어찌됐든 무조건 b의 2배가 될 거라는 건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합이 어떤 x값이든 y값이든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뭔가 대칭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샘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샘플을 잘 보시면 우리가 문제 이렇게 줬잖아요. f1-x는 마이너스 f1 더하기 x다 인데, 이 표현이 좀 눈에 들어와야 돼. 누가? 얘하고 얘가.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1-x, 1 플러스 x. 뭔가 합이 계속 2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리고 또 얘를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f1-x 더하기 f1 더하기 x는 누구다? 0이다. 그럼 지금 보시면 x값의 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x값의 합은 누구로 일정하다? 저 2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x값의 합은. 그러니까 뭔가 1에 대해서 대칭, 이런 느낌을 좀 가지면서 동시에 y값의 합이 또 얼마야? 그죠? 0으로 일정합니다. y값의 합은 0으로 일정하네. 그러니까 얘는 그거의 절반은 0이죠. 그러니까 얘가 1,0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좀 더 해석이 좀 풍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fx가 1,0, 이게 이제 변곡점이죠, 사실은. 1,0에서 대칭이고, 또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0,0에서 0,0을 지난다. 그럼 당연히 반대편에 누구도 2도 이제 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처음 설명해 준 게 훨씬 쉬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당연히 이게 훨씬 쉽지.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대입하면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알면서 저거를 하는 것과 이런 거를 전혀 모르면서 그냥 푸는 것과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깊이 폭이 달라.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나도 솔직히 설명하는 거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를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내면, 이거 대칭이네, 이런 게 식만 봐도 보이니까 뭔가 그런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풍부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학습을 해 주시면 분명히 보탬이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저걸 한번 해봤고요. 자, 지금 이거 이제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fx하고 y는 fx하고 y는 마이너스 6x 제곱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x, x-1, x-2 하고 이제 마이너스 6x 제곱이랑 같다라고 해서 교점을 먼저 구하시고, 실제 넓이를 구할 때는 빼남수로 하시는 게 좋죠.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니까 x 곱해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인데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플러스 3x가 되고요. 는 0이면 요걸 이제 새로운 hx라고 두고 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요 둘의 둘러싸인 넓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x로 묶어보시면 뭐 이것도 인수분해가 또 되죠.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hx를 그려보시면, 이 그림 너무 대충 그렸다. 좀 이쁘게.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랑 여기 넓이가 이제 또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계산해서 2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 식을 이렇게 써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너는 이제 4분의 1의 x 4제곱 그리고 플러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고요. 거기에다가 0 마이너스 1, 2 곱하기 2가 돼서 2 곱하기 2, 여기는 0 대입하면 0이고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앞배기 잠깐만요. 왜 마이너스가 나왔지 넓이?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맞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넓이면 이거에다 이제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다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제 음수 적분값 나오는 대로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넓이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몇 S 구하라 그랬니? 이거 4S 구하라 그랬으니까 4S는 2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어.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좀 힘들죠? 이제 12시 20분, 30분을 지나고 있고 이제 두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들으시느라 좀 고생이 많으신데 잠깐 우리 조금만 끊었다 아까 좀 물 한 잔만 좀 떠오고서 물 한 잔 먹고 두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잠깐 선순야님 수학 미적 1등급 건 뭐냐고요? 뭐더라? 80이었나? 70 몇이었나? 뭐 아무튼 좀 낮아요.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자, 빨리 물만 먹고 올게요. 더워서 좀 겉옷을 좀 벗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땀이 나지요? 이거 조명 때문에 그런갑다. 이번에 등급컷 엄청 낮아요. 엄청 낮고 사실 저도 어떤 게 정확한 등급컷인지 최근에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했을 때 진짜 나 그런 거 처음 봤는데 미적 등급컷은 막 3컷이 몇이었더라? 막 50이었나? 말이 안 되는 등급이었어요. 아무튼 지금 저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다시 봐볼까? 3컷이 얼마더라? 여기서 한번 봐볼까? 우리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이거 내가 근데 막 이렇게 눌러도 되나?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뭐 이거 꼭 확인할 필요 없잖아.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짓을. 아니, 나 인터넷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10월 모의고사 이렇게 타자를 붙이겠냐? 모의고사 등급 컷. 수학 이투스 1컷. 뭐야? 어떻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지? 원점수 안 나오네. 원점수가 대성마이맥 진학사 왜 원점수가 안 나오지? 총정리? 나왔다. 완전 정확하게 나왔나 보다. 수학 미적 1컷 84 2컷 75 아니네 3컷 60 64 4컷 51 5컷 30 4컷이 51이야 3컷도 64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아요.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 두 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72? 이게 약간 방금 내가 본 게 약간 좀 모르겠어요. 초반에 봤을 땐 이것보다 더 낮았는데 약간 그래도 다시 좀 보정이 됐네요. 내가 혹시 작년 거 봤나? 자, 아무튼 뭐 다시 한번 그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제 두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제인데 아무튼 약간 좀 이런 스타일 문제가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무튼 이게 제 취향의 문제. 자, 약간 얘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A, B가 6이고 A, C가 8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줬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줬고 그 각의 이등분선을 가지고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서 외접원에서 D를 만나고 여기서 AC의 수선해발을 내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AE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일까? 뭐 이렇게 준 거고 나한테는 이 길이를 준 겁니다. 사실 요새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문제의 조건을 주는 문제가 되게 많아졌는데 근데 이 각의 이등분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길이 비율이죠. 길이 비율. 근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아. 이 길이 비율을 생각보다 안 써도 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얘는 길이 비율 안 쓰면 뭘 주냐 하면 그냥 진짜 각이 같다. 같은 각이다. 이런 걸로 그냥 조건을 주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처럼 원이 있으면 원주각 가지고서 뭔가 다른 각으로 확장해서 쓰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길이비로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겠다고 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3K 대 4K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각을 기준으로 보겠다면 요 각과 요 각이 같다는 건데 이러면 이제 원주각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호 BD의 원주각, 호 CD의 원주각. 그러면 이제 원주각이 같으니까 호의 길이가 일단 같은 거고요. 그러면 요 원주각, 얘랑 같은 원주각에 또 누가 있냐면 이 호가 만들 수 있는 애가 얘가 있어요. C랑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이제 같은 각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랑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애가 있는데 얘랑 같은 애가 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은 각이 이렇게 또 그어지면 너다가 되고요. 또 이렇게 긋게 되면 삼각형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삼각형이 또 요 길이랑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A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도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되게 뜬금포인 게 이게 끝이에요. 뭐 주어져 있는 길이 그 다음에 갑자기 확 끊깁니다. 조건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얘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막 길을 바로 찾았던 건 아니었어요. 막 별짓 다 해봤다고 이거 3K, 4K 써보려고 막 이런 조건도 있거든요. 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막 이런 것도 막 해보고 이것저것 트라이를 해보다가 뭐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진짜 뜬금포로 하다가 발견했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건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요새 많이 나오죠.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마주보는 각이 어떻다? 그쵸. 코사인 값이 부호가 반대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세타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뭐 이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얘가 6이고 얘가 8인데 왠지 이 각과 이 각을 뭔가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얘가 또 A고 A니까 그러면 뭔가 이거 BC로 한번 길이 모아볼까 해서 그냥 일단 모르겠으니까 조건 좀 찾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BC의 제곱을 한번 구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좀 식이 요상해요. 36에 8의 제곱이면 64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값과 여기서 이제 또 코사인 법칙 쓰시면 a제곱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런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일단 이 두 개를 같다라고 한번 해봤죠. 근데 식이 좀 정리가 안 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마이너스 96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오른쪽은 2a 제곱 빼기 이제 플러스로 바꾸면 되죠. 얘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플러스 2a 제곱 코사인 세타다. 뭐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왔는데 뭐지? 이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해봐 하면서 AD로 한번 가봤어. 왜냐면 이제 이거는 막 뭔가 a제곱이 지워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를 알파, 얘를 이제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고서 이번에는 AD의 제곱을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갔죠. 그랬더니 얘는 6의 제곱에 a제곱에
마이너스 12a 코사인 알파 이런 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8의 제곱에 a 제곱에 마이너스 16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약간 오잖아. 그죠? 뭐가 와? 얘는 36 더하기 a 제곱에 마이너스 12a 코사인 알파 얘는 64 더하기 a 제곱에 플러스 16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플러스로 바꾼 거죠.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얘가 알파가 되고 a제곱인데 어랍쇼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넘기면 얘는 28 그죠? 얘는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28a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됐다고. 호호 이거 뭐예요? a 코사인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게 뭐냐 하고 보면 사실은 이게 a도 모르고 코사인 알파도 모르지만 여기 보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이 길이가 a고 얘가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요 EC라는 친구의 길이가 a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란 말이죠. 얘가 CE가 그런데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a 코사인 알파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구한 a 코사인 알파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 1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것에 그냥 다 푹 하고 나와버리는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길이는 뭐다? 그죠? 너는 7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푸는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뭐 어떤 걸로 풀어라 이렇게 길의 흔적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고민도 없이 그냥 갑자기 답이 팍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솔직히 좀 약간 되게 불친절했다. 푸는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막 이런 거 기리비 같은 거는 솔직히 이걸로 깊게 파고들면 뭐 사실 되게 또 이것도 한동안 시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고 해서 좀 가이드가 좀 아쉽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푸는 입장에서는. 근데 뭐 그거야 뭐 내는 사람 매미니까 아무튼 그랬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22번 잠깐 뭐가 있다. 호 BD와 DC 같은 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이렇게 알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주각이 같단 말이에요. 원주각이 같으면 이 중심각도 같아요. 어떻게 되냐? 중심각 이렇게 중심각이 같아요. 그죠? 이 동그라미. 그럼 중심각은 누구랑 비례? 저 호의 길이랑 비례하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각이 같으면 당연히 호의 길이도 같다. 사실은 현의 길이도 그래서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정리가 됐을까요? 자, 22번 한번 드디어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22번이 사실은 이거 솔직히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조건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미하고 좌미에 대한 어떤 차이를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하고 있으셔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이거 하나만 잡고 설명하면 진짜 15분, 20분 하는 거라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래.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만 중간에 얘기를 언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게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것도 좀 빡시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되게 요새 이것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좀 하면서 이런 거가 있네를 감을 좀 잡아주시면 분명히 보탬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문제 보시면 이렇게 양수 A에 대해서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참수 fx가 있는데 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gx가 저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그리고서 gx가 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얘가 0과 2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뭐 약간 이런 조건이 있는데 G3A를 구해라. 이게 문제죠. 자, 일단 우리 미분 가능하다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지금 어쨌든 G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요 조건에 만족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조사하죠. 우극한, 함수값, 자극한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0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미분 가능의 핵심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면 G'0의 우극한과 G'0의 좌극한을 조사를 해서 그 둘이 어떻다?
그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같다를 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푸는 문제들은 이 두 개를 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냐면 이 G'X 식을 직접 구해서, 즉 미분을 해서 구해서 거기다 각각 뭐 우극한값, 자극한값 대입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대입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함수를 구해서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이 값이 가능한 상황은 언제가 가능하냐면 이 식 자체, 그러니까 gx라는 식 자체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찌됐든 식 자체로는 미분 가능할 때 이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뭐 gx를 가지고 있는데 뭐 x 제곱 빼기 2x가 x가 2보다 클 때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다.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g'2가 존재하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G'2 우극한이랑 G'2 자극한을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게 미분해서 한다고요. G'x를 구해. 여기는 2x 빼기 2 뭐 이렇게 구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구해서 여기다가 뭘 해? 각각을 대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면 2 나오고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다르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찌됐든 얘가 2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디서는 그죠? 요런데 각각 구간에서는 얘네들 식 자체가 다 어떤 식들이야? 다항함수 식이니까 미분 가능한 식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을 뭐해서 미분해서 대입하는 이런 상황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미분해서 할 수 없으니 다시 누구로 돌아가서 그죠? 극한값으로 돌아가셔서 누구를 해야 된다. 이 친구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될 때는 극한값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미가 되는 거죠. 우미. 마찬가지로 저걸 직접 대입해서 할 수 없을 경우는 이렇게 생긴 누구 가지고 극한값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다? 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디테일하고 제대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려면 이 극한값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예제들도 있다. 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약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GX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이거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요. 일단 첫 번째는 GX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겁니다. 자, GX가 뭐냐 하고 보면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식이 만족한다고 했고 여기에 GX가 있으니까 저는 얘로 좀 나눌 거예요. 이렇게 GX는 이렇게 생긴 친구를 얘로 나눈 거야.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나눴다. 아우 쓰기도 빡세네, 그죠? 이렇게 나눴다. 자, 그런데 이제 나눌 때는 우리는 0이 아닐 때랑 2가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주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뭐가 적혀 있냐면 절대값이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의 부호를 가지고 한 번 더 구간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면 약분이 되면서 절대값 fx 빼기 a가 그냥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x가 0과 2 사이에 있다면 이 친구의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이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곱해져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fx 빼기 a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x라는 함수는 이렇다는 거야. 0과 2 사이에서는 요 함수를 쓰고 0과 2 사이에서는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gx가 어디서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fx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fx의 이 징그러운 식을 좀 이름을 하나 좀 붙여서 절대값 fx의 a를 뺀 친구를 저는 hx라고 둘 거고요. 이걸 이제 hx라고 두고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gx는 어떻게 써질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쓰면 0보다 작을 때부터 2까지는 hx다. 그리고 얘는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hx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gx가 어디서? 그죠? 0과 2에서 누구여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 이것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자, gx가 0과 2에서 연속이려면 g0의 우극한 g0 그리고 g0의 자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함수로서는 일단 좌극한 값, 그죠? 우극한 값을 각각의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g0의 자극한 값 h0 여기다 엮는 거 그리고 g0의 우극한 값 마이너스 h0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개가 일단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g0도 그 값하고 같아야 연속이 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같으려면 h0과 마이너스 h0이 같아야 되니까 h0은 무조건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에서도 연속이어야 되면 마찬가지로 얘가 2 우극한 값은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까? 2에서도 연속이려면 g 우극한 값, g2, g2의 자극한 값 이 세 개가 같아야 되는데 g2의 우극한 값은 여기다 넣은 거 이게 이제 h2가 될 거고 g의 자극한 값은 여기다 넣은 거 이게 이제 마이너스 h가 2가 될 건데 그 두 개가 같아야 되고 따라서 h는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일단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이려면 일단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gx가 x는 0에서 그러니까 g'0이 존재한다. 또는 g'2가 존재한다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g'0이 존재한다를 확인을 하려면 나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g'0의 우극한 값과 g'0의 자극한 값을 비교를 해서 두 개가 같아야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얘를 이렇게 생겨 먹은 친구를 여기서 쫙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 친구가 이제 얘인데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가 보통은 누구를 해서 그죠? 요 친구를 미분을 해서 요렇게 혹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때는 널 쓰고 요때는 널 쓴다라고 해서 쓰면 얘네가 뭐예요? 여기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가능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요 친구가 미분 가능할 때 적어도 각각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걸 미분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식이 항상 미분 가능하냐 이거를 판정을 내가 아직 못한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절대값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절대값을 보고서 얘가 미분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 이런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걸 그냥 단순히 누구로 도함수로서 계산할 수 없을 거라는 인지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뭐냐면 3참수가 fx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한번 봐봐요. 3참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딱 그었어. 그냥 샘플로 잡으면 이렇게 절대값 찍었어. 짠짠짠. 어때?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친구를 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x축에 대해서 a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점들 다 어때? 이거 다 미분 불가능한 지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지금 0하고 2가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무조건 미분해서 0 대입해 이렇게 쓸 수가 원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극한값의 식을 세워서 써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래는 극한값을 가지고 식을 좀 접근을 해주셔야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얘는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gx 빼기 g0 그리고 얘도 x가 0의 자극한으로 갈 때 x의 gx 빼기 g0이다. 약간 요걸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gx가 x가 0보다 큰 쪽에 갔을 때 gx라고 하면 0보다 큰 쪽이면 이쪽이죠. 이쪽일 때 gx는 이제 마이너스 h가 되니까 이때는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hx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를 어디 갔지? x는 여기다가 이제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g0 은 아까 우리 g0은 0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0이다 이렇게 써주면 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hx에 이렇게 약간 우미분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친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축약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사실 여기다 이제 대입한 거랑 사실 똑같이 나오긴 하죠. 자,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렇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보시면 똑같은 과정으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게 되면 얘는 이제 0보다 작은 쪽에서 gx를 쓰는 거고,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hx는 너다. 그럼 이게 이제 hx 여기가 x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h0의 우좌극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건데,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아야 뭐하다? 얘가 존재한다 인 거니까, 이게 우미분계수의 차는 좌미분계수와 같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넘기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G'0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 첫 번째 fx가 이제 절대값을 끼고 있는 3차함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3차함수로 이렇게 생겨서 짠 이렇게 생기면 요런 지점들 있죠. 요 지점들이 사실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합이 0이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미분 불가능해서 꺾여지는 지역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절대값 x 빼기 1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1에 이렇게 이제 꺾여 올라가는 이런 함수 그래프가 이제 샘플로 하나 있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1보다 클 때는 x-1, x가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인데, 이 친구를 내가 미분을 해보면 얘는 1보다 클 때는 1이고 1보다 작을 때는 -1이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미분계수가 얼마예요? 1이고 얘가 좌미분계수가 지금 -1인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은 두 개가 미분 불가능하지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합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항식에서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꺾여 올라가게 되면 요 식과 요 식의 부호가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이 값의 합이 항상 0이 된단 말이죠. 즉 이렇게 합이 0이 되는 곳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꺾여 올라가서 미분 불가능해지는 이런 지점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꺾은 지점이 가능해지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되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순간, 그냥 기울기가 모인 순간 0인 순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G'0이 존재한다라는 말 안에 얘의 마이너스 붙인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다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우미와 좌미의 합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게 그냥 기울기가 0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좌미와 우미의 합이 같은 지점은 이렇게 꺾여지는 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어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G'2라고 뭐 달라지지 않잖아. G'2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2에서 지금처럼 어떻게? 2에서 우미 좌미의 합이 어떻게 되게 같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2에서도 뭐거나 이게 꺾인 지점이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0인 지점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모든 이 gx의 미분 가능성의 조건들을 확인해 보면 0과 2에서 뭐 해야 되고, hx는 0이어야 되고, 0과 2에서 꺾이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hx에 대한 딱 최종적인 판단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제 내가 찾는 함수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좀 길었는데, 자, 사실 이게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좀 있어. 근데 그게 연습이 됐다는 걸 전제하에 가면 제가 좀 간결하게 탁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일단 좀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일단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hx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 hx가 요건데, 다시 한번 모아보면 h형은 0이다와 h는 0, 그리고 h'0과 h2'2가 지금 얼마였다? 이제 0이거나 이렇게 같이 0이거나, 또는 아니면 여기서 모으거나 여기서 이제 꺾이거나 h'2에서 꺾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선택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요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제가 그 fx 3차가 누군지를 좀 찾으려면 샘플을 하나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렇게나 한번 3차 샘플을 하나 잡고서 만들어 보면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게 누구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fx가 이렇게 생겼어.
뭐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그 x를 가지고 절대값 fx를 만들면 뭐 이렇게 이제 꺾여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a가 보다 a가 양수다 이렇게 줬으니까 얘는 이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약간 그냥 하나의 샘플에서 내가 잡은 샘플에서는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두 점에서 0이 돼야 돼. 0하고 2에서 0이 되니까 여기서 0, 2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지금처럼 모도 되거나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얘는 지금 둘 다 안 되죠. 꺾은 선도 안 되고 기울기가 0인 것도 안 되고 2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꺾은 선도 안 되고 0인 것도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봐. 이게 이제 가장 키인데 여기 보이는 이 x축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꺾은 선의 지점은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요. 아, 이게 왜 그러냐? 보통 꺾은 거는 x축하고 만났을 때 꺾여진단 말이에요.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그런데 내가 지금 꺾어서 아래로 내려서 fx를 만들었으니까 이 지점은 반드시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게끔 돼 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0에서 0이고 h에서도 0인데 이 0이면서 꺾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a가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아래로 내리는 거니까 요거 될 수가 없네. 여기서 이제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즉 0에서 기울기도 0이고 2에서 기울기도 0이네.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접근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게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될까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fx를 가지고서 일단 그쵸 이렇게 세실근을 갖게 만듭니다. 세실근을 갖게 만드는데 여기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간격을 좀 갖게 이 절대값이 같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걸 일단 fx라고 둔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절대값 fx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절대값 fx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양수만큼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역을 동시에 어떻게? 그렇죠. x축에 만나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딱 꾸리게 되면 이게 이제 hx가 되는데 0에서 2에서 각각 0이 되면서 거기서 기울기가 동시에 0이 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hx를 찾을 수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결국엔 찾아내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fx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fx 입장에서는 어디와 어디에서 그죠? 0과 2에서 극대 극소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의 극대값이 어떨 거다? 그죠? 절대값이 두 개가 같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1에서는 함수값이 누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fx에 대한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사실 여기 좀 비율을 좀 사용을 합시다.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극대, 여기는 변곡점, 극소, 여기는 교점이니까 여기가 이제 3이죠. 그래서 x의 제곱에 x 빼기 3. 그리고 여기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니까 제가 k다라고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1을 대입했을 때는 얼마니까? 그죠? 0이니까 f1이 0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k인데 네가 이제 0이라고 하면 k 값은 2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드디어 fx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내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선 a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0 넣어보면 2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fx가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극대 극소인데 얘네들 꺾어 올려서 0이 되게 하려면 최종적으로 이 a 값은 2만큼 평행 이동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어 0, 0 이렇게 찍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 값이 이제 2인 거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도 완성했고 그죠? a 값도 찾았고 이제 뭐 구하면 되죠? 최종적으로 여기서 구하라는 게 G3A 구해라. 근데 G3A가 뭐냐면 G6이죠. G6을 구해라가 되는 거고요. G6은 지금 보시면 GX 여기에다가 이제 6을 넣어야 되는데 X가 2보다 클 때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네요. 그죠? 여기다가 6 넣으면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뭐 여기다 넣냐? 여기다 넣어야지. 정신 차리고 여기다 넣으면 H6 구해라. H6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H6이 뭐냐면 절대값 F6 빼기 2 뭐 이런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게 HX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F6이 이게 이제 36 곱하기 3 더하기 2인데 그거가 이 절대값 붙여도 어차피 얘죠.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빼기 2를 해라. 그런 거니까 108 더하기 2 빼기 2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108이다.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가 되도록 합니다. 끝인가요? 네. 굉장히 머리가 아픈 문제였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이거 미분 가능하고 이거 뾰족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도 이 문제를 풀기는 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조건이 이게 아니라 쟤였으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못했어도 답이 나왔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출제됐던 평가원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요런 지점과 요런 지점을 구분해서 내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수능 특강 최근 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9월에도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분류해서 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좀 번거롭고 이해하기 복잡하더라도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여기 일일이 그냥 다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뭐 실제로 풀 때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는구나를 인지를 하고 가셔야 나중에 좀 깊이 있는 문제들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를 마무리를 했고요. 와, 기가 막힌다. 딱 거의 2시간 딱 끊었다, 그죠? 요새 방송을 제가 라이브로 하면 보통 이제 11시쯤 출발해서 1시까지 한 2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 오늘도 무사히 잘 마무리를 제 느낌으로는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강의 끝까지 남아서 공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이런 테마를 가지고서 일단 정기적으로 매주 일요일에는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는 또 어떤 테마로 할지는 제가 나중에 또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질문 같은 거 받아야 되나? 혹시 좀 질문할 게 있으실까요?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있으면 제가 뭐 마지막으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문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따로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러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